안녕하세요. 데이터 통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제어 방식. 어, 오늘 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OSI 7계층 중에서 물리계층이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제어하고 오류 같은 거 제어라든가 흐름 제어 같은 거 제어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전송 제어 방식, 전송 제어 개요, 전송 제어, 트랜스미션 컨트롤,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입출력 제어, 동기 제어, 동기 제어를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때 내가 자료를 보낸다. 너 받을래? 받아. 그리고 내가 다 받았으니까 또 보내. 이런 식의 동기 제어를 좀 해야 되거든요. A하고 B가 데이터를 통신할 때 그런 프로토콜, 약속 같은 걸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동기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보낼 때 물리적인 RS232C 케이블 같은 거 이걸 통해서 보내다 보면 오류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그때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죠. 내가 데이터를 하나 보냈어. 근데 이 데이터가 B가 받지 못했어. 근데 B가 받았는데 그 보내온 데이터가 오류가 생겼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A가 다시 보낼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오류 제어 같은 거. 그 다음에 회선 제어. 회선을 제어해야 되죠. 회선을 제어해야 되죠. 회선을 연결시키고 회선을 끊고 내가 그 보내야 될 상대방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회선 제어 같은 거. 흐름 제어. 흐름 제어 같은 것들은 이거죠.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가 이제 흘러갈 때 제대로 흘러가는지 어떤 곳은 막히는 곳이 없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제어하는 것들이죠.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흐름 제어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OSI 7계층 보면 전송 계층이 따로 있거든요. 전송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흐름 제어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의 흐름 제어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를 보고 이제 나중에 또 비교하는 걸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제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냐면 노드가 컴퓨터죠.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갈 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게 전송 제어 프로세스가 가동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회선을 접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전화망일 경우에는 전신줄 그 전봇대에 걸려있는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보낼 상대방과 내가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회선 접속.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설정.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회선 접속과 데이터 링크 설정이 어떻게 틀리는지. 그 다음에 메시지 전송.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선을 접속하고 데이터 링크를 설정한 후에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거죠. 메시지 전송이 완료되면 데이터 링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회선을 절단시키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면 물리적인 거죠. 회선이 라인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아날로그 신호가 갈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인이 연결돼 있으면 이 라인들이 많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노드들한테 이렇게 노드들이 연결돼 있는데 데이터 링크 설정은 내가 보낼 곳에 A, B, C가 있다면 이 B한테 보내고 싶다면 내가 B하고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하는 게 데이터 링크 설정. 그러니까 먼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데이터 링크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 연결돼 있으면 B한테 메시지를 전송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데이터를 해제하고 회선 절단. 회선을 절단한다 해서 뭐 연결되는 회선을 뽑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의미적인 거죠.
누가 회선을 접속하고 회선을 절단하겠습니까? 맞죠? 회선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 랜선을 연결하잖아요. 컴퓨터에 랜선을. 랜선을 우리가 뽑으면 그게 회선이 절단된 거죠. 랜선을 뽑으면. 그 다음에 랜선을 연결하면 회선이 접속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선을 뽑거나 연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거지. 그래서 회선은 항상 접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죠? 단지 보내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메시지를 보낼 게 있으면 두 개가 데이터 링크가 설정이 되고, 메시지를 다 보냈으면 이 논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선이, 라인이, 데이터 링크가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들은 뭐 그렇게 크게 키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회선 접속, 회선 절단, 이건 의미적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항상 회선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회선의 접속. 이제 위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죠. 예. 통신 회선과 단말기의 물리적 접속 단계. 라인이 연결된 거죠. 라인이. 데이터 링크의 설정. 접속된 통신 회선상에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송신 측과 수신 측 간에 확실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논리적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물리적 단계는 이미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건 이제 논리적 경로 설정이죠. 논리적으로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 라인 중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그 수신자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수신자와의 논리적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데이터 링크라는 거죠. 자, 데이터 링크가 설정되어 있으면 정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 측에 전송하며 잡음에 의한 데이터 오류 제어와 순서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다. 내가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있어요.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냈을 때 데이터가 오류가 날 수 있죠. 보내다가 회선이 잘못돼서 오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항상 데이터를 보낼 때 너무 크면 이렇게 몇 개로 쪼개서 보내요. 그래서 1번 패켓, 2번 패켓, 3번 패켓 보내는데, 1번, 2번은 제대로 가는데 3번이 제대로 못 갈 수도 있고, 1번, 3번은 가는데 2번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순서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링크의 종료, 논리적 경로를 해제하는 거죠. 송수신 측 간의 논리적 경로를 해제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통신 회선의 절단. 이건 물리적이죠. 물리적. 그냥 절단이란 말이, 뭐 우리가 뭐 선을 뽑는다는 말이 원래 절단이잖아요. 선을 연결되어 있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뽑는 게 절단인데, 누가 절단합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냥 상징적인 거죠. 예. 통신 회선과 단말기의 물리적 접속을 절단하는 단계. 예. 의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기능별로 전송 제어 절차 5단계를 한번 기능별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회선을 접속하는 거죠. DDD 네트워크를 통한 호출, 물리적인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설정, 송신하는 DT, 송신, 그리고 DC에 송신 준비 요구. 내가 보낼 거니까 받을 준비를 해라. DC는 DT에 송신 동작 완료 응답, 다시 DT는 동기 패턴을 전송.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링크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된 제어 정보는 수신 측의 호출, 정확한 수신 측인가를 확인하고, 수신 측의 데이터 전송 준비 상태를 확인해서 수신 측이 받을 준비가 있으면 송수신 입장 확인하고 수신 측 입출력 기기 지정해서 이제 회선을, 논리적 회선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이런 확인이 다 끝나면 데이터를 전송하죠. 데이터의 확인 신호 에크 등을 보내고 문자 동기를 유지. 이 에크하고 네크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이후에 또 설명을 보낼 건데, 송신이 이렇게 보내고 수신이 보내면 데이터를 내가 보냈을 때 받으면 에크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에크를. 내가 잘 받았다. 네가 보낸 걸. 아니면 내가 받은 걸 내가 잘못 받았다. 네크. 이렇게 잘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신호를 보내주면 송신자는 이걸 따라서 다시 데이터를 재전송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데이터 링크의 종결. 프로토콜에 보면 end of text
문자를 보내고 스테이션 간의 논리적 접속을 종결시키며 송신 DT는 DC를 절단한다. 송신, 수신 간의 논리적인 경로를 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회선 절단, DDD 네트워크에서 호출을 끌는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쓰는 제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 여기 보시면 이게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이죠. 먼저 물리 계층, 이게 RS232C 이거 생각하면 되죠. 예, 케이블 232C, 232C. 그럼 데이터 링크,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들. 그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쓰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제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제어 프로토콜이 뭐 BSC, HDLC 이런 식의 제어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 프로토콜은 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 송신자와 수신자가 데이터를 보낼 때 서로 간의 약속이죠. 내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낸다. 그리고 네가 데이터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나한테 응답을 해라. 이런 것들을 규약한 게 프로토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링크에 대해서 제어 프로토콜을 배우는 거죠. BSC, HDLC. 그 이 두 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 제어하는 방법. 이건 지금 오늘 할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흐름 제어, 데이터 흐름 제어, 동기 제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1기층은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프리젠테이션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게 총 7개의 가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예.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프리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다 외워야 되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OSI 7계층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 이번에 봐야 될 것은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의 집합, 그거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피지컬, 이 피지컬이 전선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비트즈가 이게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맞죠? 이게 비트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에서 비트. 그래서 전번에 배웠을 때 라인 한 라인을 통해서 그 직렬로, 병렬이 아닌 직렬로, 병렬은 여러 개의 비트가 한꺼번에 보내지는 거고, 그 직렬은 한 비트가 하나씩만 갈 수 있는 하나의 라인이죠. 이 직렬. 이 부분을 봤잖아요. 그 직렬의 비트즈 형태로 보내는 거죠. 이게 피지컬일 때는 이걸 비트로 나눠서 이제 보내는 거고, 그 다음 데이터 링크일 때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낼 데이터에 이 프로토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앞에 붙는 그 헤더 정보가 있거든요. 이 정보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부르고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하고 메시지라고도 부르죠.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OSI 7계층, 어플리케이션, 프리젠테이션, 표현 계층, 세션,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 네트워크. 아시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IP고, 이게 TCP, UDP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하고, 데이터 링크, 피지컬. 하나 더 외우셔야 될 게 이 보낼 데이터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세션 계층은 메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트랜스포트로 넘어오면 세그먼트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죠. 네트워크로 오면 패킷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 데이터 링크 계층 경우에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지컬 부분, 라인을 통해서 갈 때는 비트지라고 해서 이게 데이터를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링크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프레임에 대해서.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상해 네트워크 계층의 개체들 간의 데이터 링크의 설정.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뭐요? 그 논리적 경로,
설정하는 거죠. 경로. 그 다음에 유지하고 데이터 전송할 때까지 유지해야 되죠. 단락 및 데이터 전송들을 제어한다. 제어. 이 제어가 뭐 있습니까?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 혼잡 제어, 뭐 흐름 제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죠. 즉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접속된 기기 사이에 통신을 관리하고 신뢰도가 낮은 전송로를 신뢰도가 높은 전송로로 전환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게 신뢰도가 높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오류를 보내면 그 오류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오류가 된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재전송하는, 이게 신뢰도가 높은 거잖아요. TCP 같은 거. 예. 그래서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상대방한테 오류 없이 다 전달되는 거, 그걸 신뢰하는 거, 그게 신뢰도가 높은 거죠. 데이터 링크의 기능을 보면, 이제 데이터 링크의 기능을 보면 정보의 프레임화, 동기화.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링크는 그때 쓰는 데이터의 이름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정보 전송 시 일정한 길이의 블록 단위, 프레임이라고 한다. 내가 데이터를 만약 1기가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1기가를 한꺼번에 보낼 수 없어요. 어디든지. 속도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정한 블록으로 나눕니다. 블록으로. 이렇게 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 데이터 앞에, 각 블록 데이터 앞에 헤더를 붙이는 거예요. 헤더. 헤더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의 맥 주소, 상대방의 IP 주소, 이런 정보를 붙여야지만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헤더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들, 그 데이터 정보에, 원래 데이터, 보낼 데이터에 헤더 정보를 붙이,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전송하고 각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게 약점이고 약속이죠. 이게 프로토콜이고, 약속은 프로토콜이고. 그래서 데이터 링크에서 쓰는 토콜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게 BSC, HDLC, 이 두 개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데이터 링크의 기능은 프레임의 순서 제어, 순차적 전송을 위한 프레임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 기능이다. 1기가를 보내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렇게 해서 네 번째고 해서 프레임의 순서를 제어해야 되잖아요. 1번, 2번 가고 4번 갔는데 3번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제어할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약점 같은 게, 약속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프레임 순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의 전송 확인, 흐름 제어. 송신 시의 오류 프레임의 연속 전송 시 정확한 수신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위해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기능이다. 흐름 제어. 오류가 생기면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흐름을 제어하는 거죠. 흐름을. 그리고 오류 검출 및 회복. 내가 데이터를,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데이터를 보냈어요. 1024 바이트를. 근데 수신자가 봤는데 1024를 까봤는데 이게 송신자가 보냈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보낸 데이터가 정확하게 갔는지 아니면 오류가 생겼는지를 둘이 서로 약정한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수신자는 송신자한테 제대로 안 왔다, 네크, 아니면 제대로 왔다, 에크,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오류 검출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를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만약 오류 검출만 하면 수신자는 다시 보내달라고 송신자한테 요청하면 송신자는 에러가 났던 프레임을 다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러면 속도가 느리잖아요. 수신자가 오류가 난 애를 바로 정정할 수 있다면 요청할 필요도 없고 송신자는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회복, 오류 정정 기술이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죠. 전송 시스템에 의해서 유발되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해 주는 기능. 데이터 링크 관리, 회선의 감시와 통계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링크 접속의 설정, 해제 등을 제어한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제어 절차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IBM에서 제안한 BSC, 바이너리 싱크로노스 커뮤니케이션, BSC 절차와 표준적으로는 SDLC, 싱크로노스 데이터 링크 컨트롤 절차에 기반을 둔 기본형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 이게 베이직이라고 불러요. 베이직. 시험 문제에 베이직이라 나오면 SDLC가 베이직이다. HDLC가
절차 및 멀티 링크 제어 절차 등이 있다. 그러니까 SDLC하고 HDLC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데 HDLC는 SDLC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SC하고 SDLC, HDLC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해보죠. 옛날에 했던 거. 데이터 전송은 병렬 전송이 있고 직렬 전송이 있습니다. 자, 직렬 전송을 보면 비동기 전송이 있고 동기 전송이 있습니다. 동기 전송에는 문자 전송이 있고 비트 전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전송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프레임은 이런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 링크에서는 이런 보낼 그 블록들을 피트라고 아니 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네. 그래서 싱크로너스 프로토콜을 보면 문자 지향 프로토콜 BSC, 비트 지향 프로토콜 이게 SDLC, HDLC 이게 데이터 링크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쓰는 전송 프로토콜의 이름입니다. BSC, SDS, HDLC 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는 문자, 그 다음에 하나는 비트. 자, 문자와 비트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문자 A, 우리가 영어 A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이게 60인가 뭐 그렇게 시작할 건데 이게 이제 이런 A, 이런 문자 단위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I 약간 띄우고 love you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단위로 보내는 거. 문자 단위로 보내는 거. 이게 캐릭터 지향 프로토콜이고요. 문자 단위로 보내는 거. 비트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죠.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보낸다는 거죠. 한 바이트씩. 근데 비트 단위는 한 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래서 비트 단위로 보내는 거. 이게 비트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비트 단위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뭐 물리적인 뭐 라인을 보낼 때는 이 U가 다 이제 비트로 바뀌잖아요. 비트로 바뀌어서 보내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자 하나하나씩 보낸다. 문자 단위고 비트 단위고. 나중에 가면서 다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죠. 저도 언뜻 보니까 정말 미묘하네요. 이 차이가.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험 치는 입장에서는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동기 방식에는 문자 방식이 있고 비트 방식이 있고, 알겠죠? 문자 방식이 있고 비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문자로 보내는 방식이 프로토콜이 BSC고 비트로 보내는 프로토콜이 SDLC, HDLC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논리적인 해선, 물리적인 해선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해선은 무조건 비트죠. 데이터 링크는 프레임이고, 보내는 데이터 이름이 프레임이고, 그 물리적인 해선은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 단위의 논리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트 단위로. 비트 단위라는 것이 만약 10101100이 A라고 하면 이렇게 비트 단위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지는 거죠. 일렬로. 알겠죠? 논리적인 해선. 프레임 단위의 논리적 전송이 이루어진.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비트 단위로 쭉 들어가는데, 논리적인 해선은 프레임 단위로 보내는 거죠. 우리는 프레임 단위로 보내요. 그래서 물리적인 해선에서 어떻게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프레임 단위로, 블록 단위로 끊어서 프레임 단위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물리적인 해선에서 알아서 이제 한 비트씩 이렇게 보내겠죠. 이렇게 잘 알아서. 그래서 프레임 단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비트 방식으로, 비트 형식으로 쭉쭉 나가는갑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그 문자 단위인 BSC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SC, 바이너리 싱크로너스 컨트롤, 바이너리 캐릭터. 바이너리나 캐릭터나 유사한 말이죠. 예. BSC는 문자 위주
동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프로토콜이 다 동기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BSC나 HDLC 다 동기 방식입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다. 프레임의 전송 제어 문자를 삽입하여 전송을 제어하는 문자 유지의 프로토콜이다. 문자 유지. I'll love you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죠. 문자 유지로.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위해서는 정지 대기 방식을 사용한다. 이 정지 대기 방식이 이게 스탑 앤 웨이트거든요. 스탑 앤 웨이트.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 이거죠. 자, 이게 좀 지우고 할게요. 한번 제가 이건 이제 그 칠판에서 한번 하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저한테 후원하실 분은 새마을금고에 여기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금 통장 표시 내용은 후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이 어려우신 분이 계시겠는데 그러신 분은 혹시 동영상 보시면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꾹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탑 앤 웨이트에 대해서 웨이트.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동기전송에서 PSC 전송이 있고 그 다음에 HDLC, SDLC 이렇게 있는데 HDLC는 SDLC를 가지고 만든 거다. 좀 더 지향됐다. 이거고 이건 BSC는 문자 위주, 이것들은 비트 위주죠. 맞죠? 네. 그리고 이건 두 개 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링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데이터 링크에 쓰는 프로토콜이라는 거. 그래서 BSC는 스탑 앤 웨이트를 쓰죠. 스탑 앤 웨이트가 어떤 거냐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송신자는 기다립니다. 수신자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 에크, 잘 받았다. 네크, 잘못 받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신자는 데이터를 보낼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의 데이터가 있는데 먼저 1번을 보내요. 수신자가 에크가 오면 그걸 받아서 에크가 오면 2번을 보내고 에크가 오면 3번을 보내고 3번을 보냈는데 네크가 오면 다시 3번을 재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에크가 오면 4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송신자가 보내고 수신자한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속 터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언제 데이터를 다 보내겠어요. 엄청 속 터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프 두플렉스 방식이야. 하프 두플렉스 방식 아시죠? 워키토키.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은 들어야 되고 다른 한 명이 말하면 다른 한 명이 들어야 되죠. 동시에 음성을 전송할 수 없어요. 맞죠? 한 명이 끝나면 한 명이 하고 한 명이 끝나면 한 명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는 그 하프 두플렉스 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보내고 응답 받고 보내고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프 두플렉스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는 무조건 하프 두플렉스다. 그래서 BSC는 하프 두플렉스, 스탑 앤 웨이트.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맞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두 번째 데이터를 보내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속도가 느리겠습니까? 네, 다시 넘어와서 정지대기 방식, 스탑 앤 웨이트 방식. 송신 측에서 한 개의 프레임을 송신하고 수신 측에서는 수신된 프레임의 에러 유무를 판단하여 송신 측에 에크 아니면 네크를 보내는, 이게 잘 받았다, 잘못 받았다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송신 측은 수신 측에게 에크를 수신했을 경우에만 다음 프레임을 전송한다. 수신 측으로부터 네크를 수신하거나 일정 시간까지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면 해당 프레임을 재전송한다. 오류가 난 걸로 붙이고 보낸 프레임을 다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뭐 점대점 링크뿐만 아니라 멀티포인트 링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점대점은 1대1이죠. 송신자, 수신자가 1대1.
아니면 송신자가 한 명인데 수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링크에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예.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 가능하겠죠. 뭐. 예. 주로 동기 전송에 사용하나 비동기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동기 전송이에요. 동기 전송. 거의 동기 전송. 예. 반이중 전송만 지원한다. 하프 두플렉스. 스탑 앤 웨이트 하니까. 맞죠? 그리고 BSC의 프레임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동기 문자 싱크, 동기 문자 싱크 가고 스타트 오브 헤더가 들어가는 거죠. 이 헤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 순서, 수신국 주소, 뭐 프레임 순서라든가 수신국 주소라든가 이 헤딩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본문을 보낼 때 보내기 전에 스타트 텍스트에서 본문의 시작 이걸 알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엔드 텍스트 본문 종료, 그 다음에 오류 검출. 이 오류 검출에 대해서도 그 기법에 대해서도 이거 끝나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히 알아보는 거. 오류를 검출하고 오류를 정정하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니까. 네. 자, 다시 단일 블록 프레임입니다. 자, BSC는 문자 위주죠. 그래서 싱크, 스타트 오브 헤더. 그 다음 헤더가 붙고, 주소 정보라든가 누구한테 보낼 건지 이런 정보. 그 다음 스타트 텍스트에서 데이터가 쭉 들어가죠. 데이터가. 이게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죠. 문자 데이터. 그 다음에 엔드 텍스트 들어가고 BCC에서 오류 결과가 들어가는 거죠. 오류 체크하는 것들이. 다중 블록 프레임은 이렇게 됐죠. 메시지 텍스트를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눠 전송할 때 이용된다. 블록으로 나눌 때 똑같아요. 싱크, 스타트 오브 헤더 들어가고, 스타트 텍스트 데이터 들어가고, 엔드 오브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ITB가 들어가고, 오류 체크가 들어가고, 다시 스타트 텍스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이면 엔드 텍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들어가는 거. BCC 오류 정정 들어가고, 아니 오류 체크하는 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보죠. 싱크는 싱크로노스 아이들 동기 맞춤 문자예요. 내가 보낸다 알려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스타트 오브 헤딩의 시작을 헤더의 시작을 표시하는 거죠. 헤더의 시작. 알겠죠? 헤더의 시작. 헤더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이 들어가겠죠. 뭐 주소, 상대방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 텍스트, 실제 전송할 데이터 집합의 시작. 그 다음에 엔드 텍스트, 전송할 데이터 집합의 종료. ETB는 위에 있죠. ETB. 여기서는 ETB가 나오지 않았네요. ETB는 End of Transmission 블록의 종료. End of EOT, End of Transmission,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송 종료를 표시. DLE,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 인접하에 뒤따르는 제한된 수의 문자나 의미를 바꾸는 통신 제어 문자로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의 보조적인 제어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데이터 투과성을 위해 삽입되는 제어 문자이다. 데이터 투과성. 데이터 투과성이 뭐냐 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 투과성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 투과성. 이게 보면 BSC에 보면 이게 데이터 부분들이 있고 문자 위주로 가잖아요. 문자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가 붙고 싱크 정보가 붙고 그렇잖아요. 싱크 정보가 붙고 이렇게 해서 BSC에서 뭐 오류 체크하는 게 붙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투과성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트랜스페어런스가 뭐냐면 이 헤더 정보들 있잖아요. 헤더 정보, 이 싱크 정보, 이 싱크 들어갈 때 만약 0,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문자, 이것도 문자잖아요. 8비트니까. 그리고 데이터도 8비트인데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문자는 이 데이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싱크 이런 제어를 보내는 문자 제어 문자열들을 미리 약정한 게 표가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매치되는 문자들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걸 데이터 투과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투과성.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인접하에 뒤따르는 제한된 수의 문자나 의미를 바꾸는 통신 제어 문자로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의 보조적인 제어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데이터 투과성을 위해 삽입되는 제어 문자이다.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투과성을 위해서 삽입되는 제어 문자. 투과성을 위해 삽입되는 제어 문자. 겹치지 않도록 삽입시켜 줘야 되는 제어 문자. 에크놀로지. 수신 측에서 선신 측으로 부정, 긍정, 응답을 보내는 문자. 네크는 네가티브 에크놀로지. 수신 측에서送신 측으로 부정 응답을 보내는 문자이다. 링크 설정 요청, 상대국의 응답 요청 등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면 괜찮겠죠. 자, 이번에는 SDLC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트 단위죠. 비트 위주의 전송 프로토콜이죠. 싱크로너스 데이터 링크 컨트롤. IBM사에서 개발한 비트 방식의 프로토콜, 비트 방식이죠. HDLC의 기초가 되었다. HDLC와 동일한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 SDLC를 그대로 채용했거든요. HDLC가. 그래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전송을 모두 지원한다. 그래서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방식이면 반이중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단방향이나 데이터 링크 형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루프 방식으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답니다. 오류 제어를 위해서 고 백앤 ARQ를 사용한다. 고 백앤 ARQ. 이걸 좀 다시 칠판에서 보면서 하죠. 고 백앤 ARQ. 고 백앤 ARQ. 이건 이거예요. SDLC, HDLC 하고 BSC의 차이점 뭐냐면 BSC는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고 SDLC, HDLC는 곱백앤 방식이죠. 이건 스탑 앤 웨이트는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나를 보내면 에크나 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맞죠? 근데 곱백앤 ARQ는 그렇지 않아요. 송신이 있고 수신이 있다.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수신자가 보낼 블록이 4개다. 둘, 셋, 4개다. 1, 2, 3, 4. 송신자는 수신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4개를 그냥 바로 보내요. 이렇게 보내버려요.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송신자는 기다려요. 곱백. 그래서 기다려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에크,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에크, 3번에 대한 에크, 4번에 대한 에크가 오잖아요. 일정 시간 기다렸는데 2번에 대한 에크가 안 왔어요. 맞죠? 그래서 1, 3, 4는 제대로 왔는데 2번이 안 왔어요. 그러면 2번부터 다시 보내. 오케이? 2번, 3번, 4번. 3, 4번은 제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번부터 다시 재전송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보내. 그 다음에 백. 에크가 안 온 애까지 백해. 그래서 다시 보내. 거기서부터 다시 보내. 이게 곱백엔입니다. 알겠죠? BSC.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하면 곱백엔 ARQ 방식은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송신자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개의 프레임을 보내어 채널의 사용량을 높이는 거죠. 빨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하지만 전송된 프레임 중에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 응답이 오지 않는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아시겠죠? HDLC,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SDLC를 모방하는 거죠. 각 프레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웨어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헤더를 붙이는 거죠. 헤더. 그 다음에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오류 검출 이런 코드들을 이렇게 데이터에 붙여서 보내는 거. 이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물리 계층에서는 이걸 비트라고 부르는 거죠. HDLC의 특징, 전송 효율과 신뢰성이 높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송 효율이 좋죠. 신뢰성도 높고, 왜냐하면 에러 난 부분부터 다시 보내니까 신뢰성도 높죠. 예. 정보 전송 단위가 프레임이다. 데이터 링크는 무조건 프레임이에요. 예. 전송 제어상의 제어를 받지 않고 문자 코드 종류와 무관하게 투명하게 동작된다. 비트 투과성. 이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은 비트 투과성이 뭐냐면 아까도 BSC에서도 설명했지만 비트 투과성은 이거예요. 그 데이터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 값과 헤더에 들어가는 약정되어 있는 값, 프로토콜, 약속된 값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 투과성은 만약 이 데이터 안에 이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값과 똑같은 애가 들어가면 그 값을 다른 값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헤더하고 데이터에 있는 값이 헤더가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헤더에 들어가 있는 거 만약 우리가 싱크라는 거 있잖아요. 싱크 처음에 시작한다는 거. 그게 0,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인데 이 값이 데이터 안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 안에 이게 여기에도 같은 값이 있다. same, 같은 값이 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 받다가 이 값이 들어오면 이게 싱크인데 해서 싱크라고 보고 이게 싱크라고 봐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보낸 의도하고 틀리게 문자가 상대방은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낸 게 아닌데 이게 데이터인데 상대방은 이걸 데이터로 보지 않고 싱크신호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가 데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이 문자를 다른 값으로 치환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낸 데이터 안을 상대방이 받았을 때 오해 없이 내가 보낸 그 의미대로 해석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투과성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트 투과성이라는 거죠. 예.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DLC는 SDLC하고 똑같아요. 특징이. 그래서 SDLC나 HDLC나 똑같아요. 그래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모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오류 조율을 위해서 고백앤 ARQ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SDLC나 HDLC나 똑같은데 그래서 HDLC의 특징을 알면 된다는 거죠. 데이터 링크 형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루프 방식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자, 이제 HDLC만의 프레임 종류입니다. 프레임 종류. I 프레임이 있고 S 프레임이 있고 U 프레임이 있습니다. I 프레임은 인포메이션 프레임이고 사용자 데이터와 관계된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데 이용된다. 데이터와 연관된 정보들이죠. S 프레임은 슈퍼바이저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링크 층 제어와 에러 제어 등 제어 정보 전송에 이용된다. 슈퍼바이저 제어 정보. U, on, number 등 프레임 시스템 관리를 위한 예약용이다. U는 예약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레임 종류는 두 개다. 인포메이션, 사용자 데이터,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제어 문자. 이런 프레임들이 두 가지 종류의 프레임들이 사용자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HDLC 프레임 유행. 이렇게 생겼어요.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그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겠죠. FCS, 플래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와 플래그가 내가 보낸 정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플래그는 어떤 값이겠죠. 어떤 값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플래그 값이 뭐냐? 이 BTL의 값이 뭐 0, 2, 3, 4, 다 7, 8 이거냐? 이걸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플래그하고 플래그 값을 통해서 HDLC는 그 블록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I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들어가고
S플레임, 제어 문자일 때는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지 않는다. 필요 없잖아요. 제어만 할 거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빠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HDLC 프레임 구조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형식을 취한답니다. 눈으로 익혀두세요. 이 정도는 그냥 외워질 거예요. 그냥 프레임의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 오케이?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 어드레스, 주소부.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주소부가 들어가겠죠. 맥 주소라든가 컨트롤 제어부. 프레임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I 프레임이냐 S 프레임이냐. 오케이. 인포메이션 정보부. 실제 정보 메시지가 들어있다. 검사부. 프레임 체크 시퀀스 필드. 전송 오류 검출 기능이다. 이건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예. 자, HDLC는 또 지국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스테이션 타입. 프라이머리, 주국이 있고요. 세컨더리, 종국이 있어요. 예. 주국은 명령을 전송하고 종국은 응답을 전송합니다. 혼합국은 명령과 응답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냥 주국, 종국, 이게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힘든데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냐 클라이언트냐 이거 주국에서 코맨드를 날리는 거죠. 그럼 세컨더리가 리스판스 응답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 이게 프라이머리.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형태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있고 세컨더리 프라이머리가 있고 이 프라이머리에서 코맨드를 보내고 세컨더리가 응답을 보내고 그다음 프라임에서 명령을 보내고 세컨더리가 리스판스를 보내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혼합된 형태. 코맨드도 보내고 리스폰스도 보내고 코맨드도 보내고 리스판스도 보내고. 자, 데이터 전송 모드가 있는데 HDLC는 데이터 전송 모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NRM, 노멀 리스판스 모드, 표준 주전 관계. 그래서 종국 장치는 전송하기 전에 주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는데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얘는 데이터를 그냥 제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세컨더리는 그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맡아서 보내라고 하면 그때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이게 무슨 형식이죠? 폴링 방식이죠. 폴링. 셀렉션 방식하고 기억나시나요? 폴링 셀렉션.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칠판을 꺼내서 폴링 셀렉션을 다시 한번 해보죠. 폴링 셀렉션. 기억을 해서 이게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이에 컴퓨터에 이제 보낼 때 이렇게 데이터 링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렉션 시험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폴링 모드가 있잖아요. 폴링 맞나? 그래서 그 주국,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 폴링이라는 것은 이 세컨더리가 이제 프라이머리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세컨더리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라이머리가 주기적으로 이 세컨더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데이터 보낼 거 있니? 얘는 있잖아요. 그럼 있다고 치면 그때 그 주국에서 너 보내야 하면 그때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폴링 방식이죠. 그러니까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한테 보낼 데이터가 있어. 보내려고 싶을 때. 그게 폴링이고 셀렉션은 프라이머리가 누구한테 데이터를 주고 싶을 때. 얘한테 데이터를 주려고 할 때. 이게 셀렉션이죠. 얘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주는 거죠. 물론 셀렉션은 한 명한테 줘도 되고 이 세 명한테 다 줘도 되는 거죠. 오케이? 폴링 셀렉션. 아시겠죠? 이 NRM이 폴링 셀렉션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NRM이. 그냥 이런 게 있대요. 그냥 아시면 돼요. 예, 데이터 전송 모드 NRM. 이런 것도 이 글자들 이해만 하고 있으면 이제 이걸 제대로 몰라도 이제 찍을 수 있는 거죠. ARM, 어싱크로노스 리스판스 모드. 어싱크로노스. 종국은 주국이 허가 없이도 송신이 가능하지만 링크 설정, 오류 복구 등의 제어 기능은
주국만 담당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주종 관계는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 리스폰스 모드는 주국의 그 승낙 없이도 그 종국에서 그냥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링크 제어, 오류 복구 등은 주국에서만 담당하는 거고. ABM. 어싱크로너스 밸런스드. 이 밸런스드라는 말만 알면 써요. 혼합국끼리 허가 없이 언제든 전송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오늘 데이터 전송 그 제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에러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